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어저께는 제가 산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하 직원이죠. 이학현 책임. 저녁을 좀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술도 많이 안 먹었어요. 소주 한 3병? 3잔. 정도 먹었는데 또, 요즘은 한 잔만 먹어도 또 운전하기 뭐한 또 시대니까. 대리운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많이 먹었으면 이제 안 찍죠. 왜냐면 그것도 또 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성의가 있고 또, 제 나름의 또 루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랑 좀 약간 연결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제는 이제 제가 정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조의 리더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좋은 것만 있느냐, 우리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드라마죠. 넷플릭스에 나오는 철인 왕후죠. 철인 왕후. 제목이 철인 왕후인데, 실제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존했던 인물이죠. 철종. 네. 고종이 즉위하기 바로 직전의 왕이죠. 우리가 강화도령이라고 하고, 무식군자, 거의 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강화도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이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김 씨들이 본인의 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헌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조선 3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조선을 완전히 망해버리게 한, 세도 정치 3대 왕이 이제 순헌철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명이 있죠. 그래서, 순조입니다. 순조. 헌종, 그다음에 철종이죠. 순헌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왕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세 왕 때 이제 세조 정치가 가장 심했고, 그때 이제 마지막 왕이 철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종 때 있었던 세도 정치 시대에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서슬이 18원, 바로 안동김 씨죠. 안동김 씨들의 어떤 세도 정치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부분이 이제 바로 철인왕후입니다. 제가 이제 세도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까? 그냥 어떻게 뭘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조의 어떤 약간 독재적인 본인의 어떤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집중,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반동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많이 억압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반동작용으로 왕이 갑자기 이제 절대 권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벌 가문들이지, 19개 성이라고 합니다. 19개 성들의 문벌 귀족들이, 가문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바로 순헌철 시대입니다. 순조 때가 이제 유명한 김조순이라고 하죠. 김조순. 김조순이 여러분들 이름은 알아둘만 해요. 왜냐면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 김조순이 이름 나오게 됐느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벽파 시파라고 있고 노론소론이라고 있죠. 이 노론소론, 벽파 시파 이거 뭘 의미하냐면 노론과 소론 중에서 강경파가 노론이에요. 그 노론 안에서도 시파, 벽파가 있어요. 그럼 벽파가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시파는 좀 이제 온건파야. 또 소론도 온건파고. 그럼 뭐에 대한 온건파냐? 남인에 대한 숙청에 대한 온건파라는 거지. 남인. 당시 남인이라는 것은 우리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 장희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인이 득세했다가 인현왕후가 이제 다시 복위가 되고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남인이 몰락하고 다시 서인이 이제 들어서죠. 서인이 이제
노론이 들었죠. 노론이 서인이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때 남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복수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노론이었고, 소론은 뭘 그것도 그렇게까지 해. 이게 소론이었습니다. 또 이제 노론 중에서도 뭐 좀 더 강령파, 이게 이제 벽파고, 시파란 말이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김조순이라는 사람은 정조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조가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 정조는 이제 자기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아집에 강하고 뭔가 이렇게 필로소피가 되게 강하고 리비도가 강한 사람들이 싫어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들. 수리에 흘러가는 사람들. 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뭔가 이렇게 좀 왕이 하자는 대로 좀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파나 소론들을 좋아하지, 정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정조 때는 이제 북인이라고 이제 아예 막 듣보잡들. 그러니까 정조는 원래 별로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을 좋아해. 뭐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었던 사람 말고 그냥 근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대, 성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파벌들이 이제 근본이 없거나 좀 약했던 파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노론이니 뭐 벽파니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대척점에 있었지. 근데 이제 정조가 죽기 전에 이 벽파나 이 노론들이 너무 자기가 죽으면 득세할 것 같으니까 시파인 김조순한테 이제, 야, 내 아들이 이제 거기서는 순조예요. 순조의 마누라를 김조순 네 딸로 해라. 그래서 시파의 어떤 그 힘을 좀 살려주려고, 시파한테 힘을 좀 실어주려고 마지막까지도 권력 노릇을 한 거예요, 정조가.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지. 그래서 정조가 머리는 좋고 다 이런데 매사의 모든 게 다 이렇게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 또는 권력의 이합집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정조가 25년 동안 그렇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이라, 이 김조순이나 이런 사람들도 뭔가 명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예전에 우리가 붕당 정치라 그러면은 명분을 중요시하겠어. 뭐 힘의 어떤 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명분, 토론을 해서, 붕당 정치라는 건 솔직히 토론입니다. 서로 토론을 해서 맞고 틀림들을 가려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이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왕이 네가 더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이제 지고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정조 때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강약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야. 예.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 왕이 모든 게 다 결정하는 사람이고 왕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하들이 니네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경연 벌이는 거 별거 의미 없어. 어떻게 보면 정조가 이제 그 앞에서 경연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 앞에서 뭐 잘난 척 하지 말라 이거야.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파의 어떤 총수였던 김조순 같은 사람들이 정조는 딱 마음에 드는 거지. 그냥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중도 세력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경제적인 걸 중요시 여기고 밥만 먹여주고 뭐 권력만 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 시파가 바로 김조순이 그 시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조순은 또 그 안동김 씨라는 거지. 근데 안동김 씨가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별볼도 없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정조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 홍봉안이니 뭐 이렇게 홍씨도 있죠. 홍씨. 이 홍씨도 홍구경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띄워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씨들이 뜨고, 뭐 안동김 씨도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권력도 한 번 없었던 사람들, 뭐 장원급제는 고사하고 뭐 큰 어떤 판서 자리도 하나 못 됐던 사람들이, 김조순이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김조순의 그 뭐랄까요, 딸, 김조순의 딸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철인왕후에 나오는 바로 순원대비요. 순원대비. 철인왕후가 대왕대비, 거기서 대왕대비죠. 그 대왕대비가 바로 순원왕후입니다. 그게 바로 김조순의 딸인 거야. 김조순의 딸. 김조순이 거기서 이제 정조의 둘이 밀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조의
순조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가 또 이제 죽어버려요. 그래서 순조 다음이 뭐야? 헌종. 헌종 다음에 철종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철종 때는 이제 그 철인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좌근이죠. 김좌근. 김좌근이 김주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뻘이야. 그 다음 뻘. 그래서 김조순, 김작은 다음이 뭐냐면 이제 김병기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김씨들 뭐 그 학년까지 열 필요는 없고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세도 정치란 자체가 정조의 어떤 그런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얘기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 이제 철인왕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인왕후 때 이제 그 상황은 김조순의 아들인 김좌근이가 이제 좌의정, 그리고 김좌근의 딸, 김조순의 딸, 그러니까 김좌근의 누이죠. 누이가 지금 대왕대비인 겁니다. 그리고 철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헌종의 이제 급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철종이 지금 거기서 이제 그 강화도에서 도령을 데려왔고, 그 철인왕후는 김좌근의 동생, 김좌근의 동생의 딸.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안동임 씨의 가문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붕당 정치하고 세도 정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볼 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붕당 정치라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명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도 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예술 논쟁도 그렇고 뭐 도덕주의가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시대인데, 세도 정치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덕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오로지 권력 이거예요. 오로지 권력, 오로지 이익. 그러니까 이 시파가 뭐 다 그랬다는 것보다는 안동김 씨라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요즘으로 따지면 재벌 하나가 그냥 어떤 큰 대기업 재벌이 그냥 정권 하나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재벌 그 이권을 다 국가적 이권을 그냥 한 재벌 기업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기업의 총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은 물론 따로 있는데 뭐 총리니 뭐니 다 이런 사람들이 뭐 소위 얘기해서 한 대기업에 삼성이라든지 삼성에 있는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장관들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삼성의 모든 이해가 좋은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세도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 그냥 어떻게 보면 권력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가진 요직들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예는 없는 거야. 공익에 대한 마인드도 없는 거야. 그냥 한 재벌 그룹이 그냥 국가하고 딱 결탁이 돼서 권력을 결탁을 해서 그냥 국가 전체의 어떤 작동을 상당히 사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이게 세도 정치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삼성그룹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기업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이나 정책 결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특정 재벌이라든지 기업의 우호적인 어떤 정책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서 지루해하겠지. 뭔가 기대를 하지 않겠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 정부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아니면 어느 나라가 그냥 막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래, 이 정부가 끝나야 우리의 고생도 끝나. 이거보다 더 지옥일 수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 마지막에 일본한테 총 한 방 안 쏴보고 딱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일본 놈들이 권력을 잡든 뭐 상관없다. 어차피 양반 놈들 밑에 있으나 일본 놈들 밑에 있으나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일본 놈들이 자기 이속 챙기는 거나 안동김 씨들이 자기 이속 챙기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일본이 한반도를 접수하게 되는 과정을 세도정치 기간이 주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이제 다시 반동을 하려고 대원군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치를 하는데 그거 좀 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민씨들이 들어와서 영웅 민씨들이 또 이제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마지막 구한말은 그냥 세도 정치, 어떤 하나의 특정 세력들이 국가의 어떤 행정기관 기능들을 딱 접수해서 특정 집단만 수혜를 보는 그런 정책들이 남발. 이게 결국은 전체 어떤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에 의해서 외세의 국력이 또는 외세의 이권이 들어왔을 때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구한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붕당 정치라고 해서 야 일본 놈들이 뭐 너희들은 당파 싸움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파 싸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파 싸움 이거 좋은 겁니다. 당파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안동김 씨가 나 맘대로 할 수 못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상소를 하고 막 전화하면서 막 상소하고 막 이렇게 격쟁을 해야지 이게 이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아무도 뭔가 비판을 하지 않고 한 어떤 파벌이 국가를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리면 이 국가는 결국은 이제 자정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막 술을 막 먹어 그럼 몸이 막 안 좋아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술을 아무리 먹는데도 몸이 막 계속 좋아. 마약을 처먹어가지고 이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이 완전히 다 맛이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주색에 빠져가지고 결국 몸이 다 끝장날 때까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래야 오늘 좀 쉬고 이렇게 될 텐데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쾌락을 탐하겠죠. 그게 바로 세도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그 철이랑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